진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사 손가락이 절단기에 잘렸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동료 조리사들은 대책이 없어 현장에서 점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청주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출신을 학교 안전보안관으로 배치하겠다는 건데 예산과 인력이 문제입니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청주공고 한 곳에 70억 원 넘게 지원됩니다. 인공지능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해 지역 기업에 취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진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조리사가 절단기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조리사 인력이 부족해 언제든 벌어질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사고가 난 뒤에 동료 조리사들이 점심 준비를 계속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 그제 오전 이곳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조리실무사의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찌개에 들어갈 물을 자르기 위해 절단기를 사용하다 오른쪽 중지 일부가 잘려 나갔습니다. 손이 칼날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는 덮개가 있었지만 커다란 무가 이곳에 들어가지 않아 덮개를 열고 작업을 하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당 조리사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직으로 13년 조리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5분 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접합수술을 위해 여성을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조리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지만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조리사와 실무사 10명은 학생들 점심 식사를 계속 준비해야 했습니다. 1,300명에 이르는 학생과 교직원의 식사를 당장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동료가 이제 어쨌든 기계에 손가락이 달리는 사고를 당한 그 공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공간에서 여전히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상황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이제 작업 환경인 거죠. 교육청에서는 사고를 목격한 동료 조리사들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해줬다면서 당시 점심 준비를 계속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바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걸 염려해 갖고 바로 심리지원단 가가지고 지원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급식실의 조리 종사자는 모두 11명. 1,30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니 한 사람당 118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조리 인력 1명당 75명이 적정 인력인데 1.5배 이상 많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력이 크게 부족해 바쁜 상황에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보통 9시에서 10시, 11시, 2시간 안에 그 많은 아이들 식단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엄청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압박돼 있는 상태.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함께 근무한 노동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이번 주까지는 간편식과 대체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절단기 제조업체에 해당 절단기 칼날의 멈춤 속도가 더 빨라지도록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 4월 학교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충북교육청이 어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출신을 학교 안전보안관으로 배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역시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청주의 한 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던 당일 가해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학교 밖으로 나와 차량 운전자와 길에 있던 여성까지 공격하는 동안 이렇다 할 제지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소 위험 징후를 보였던 가해 학생은 다수의 흉기를 가지고 등교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학교 이런 것도 우리 학교인데 여기는? 네 맞아. 그게 더 놀란 것 같아 엄마들이. 그래서. 사건 당일 대응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상황이 전파되는 데 2시간 넘게 걸렸고 흉기 난동이 시작된 교실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대책으로 비상벨 설치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단체들의 대책 요구가 잇따랐고 충북교육청은 사건 50여일 만에 학교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에서 위기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위기학생 협력 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퇴직 경찰과 소방관들을 자원봉사 성격의 학교 안전 보안관으로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배움터 지킴이의 역할을 대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청원경찰제는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감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아니면 이런 국가교육위원회 쪽에서도 제도나 법령 개선을 위해서 그쪽도 가고요. 최근 3년 도내 학교 안전사고는 연평균 11.6%의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우수 학교에 커피차를 보내주는 이벤트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학교 안전 강화 종합대책이 제대로 작동할지 아니면 대책을 위한 대책에 그칠지 결국 예산과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학교에서 인공지능, AI 교육을 하는데 6년 동안 70억 원 넘게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주공업고등학교인데요. AI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해 신입생을 뽑고 또 졸업 후에는 지역의 첨단 기업에 취업까지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소형 자동화 기기가 작동합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의 축소판으로 청주공업고 전기제어과에서 배우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AI 교육과정과 최신 기자재가 새로 들어오고 과 이름도 AI 전기과로 바뀝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면 실습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AI 관련해서. 일단은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AI 기계과, 스마트 팩토리과 등 AI 중심으로 청주 공고의 모든 과를 개편해 신입생을 뽑고 실습실도 새로 구축합니다. 앞으로 6년간 투입되는 예산만 75억이 넘는데 교육부 공모 사업에 청주 공고가 선정된 겁니다. 120개의 지역 기업과 8개의 대학과 그리고 18개의 유관기관, 시청, 도청, 지자체, 도교육청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AI 자율제조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AI 자율 제조, 즉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제조 공정 전반을 자동화, 지능화하는 분야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기업들이 참여하는 현장형 수업을 받고 졸업 후에는 충북의 주력인 첨단 산업에 취업해 정착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길러진 인재들을 여기에 있는 첨단 산업에 배치하고 더군다나 이 아이들의 상당수는 창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80년 기술인의 산실이었던 청주 공고가 인공지능의 요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계기로 AI 바이오 영재고 지역대학과 더불어 인재 양성의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것이 충청북도의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시 복대동에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 최초로 문을 연 이동 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과 택배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냉난방기와 안마의자, 정수기, 컴퓨터, 또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여성 전용 휴게실에는 안심벨도 설치됐습니다. 한편 쉼터 개소식에 앞서 청주시와 라이더 유니온 충북지회는 이륜자동차 운행 소음 저감과 배달기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자가 모두 결정됨에 따라 내년 12월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5개 공구 가운데 남은 3개 공구의 실시설계 적격자를 일괄 발주 방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노반건설은 총 공사비를 1조 원 이상 들여 충북선 청주공항역과 제천시 봉양읍 구간 85.5km를 직선화해 열차 속도를 시속 250km로 고속화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18개월의 실시 설계 기간이 끝나면 내년 1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풀베기 작업을 하던 인부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풀베기 작업 중이던 60대 작업자 2명이 숨졌고 사흘 전에도 세종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안전지침을 따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예초기가 널브러져 있고 산산조각난 차량 파편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당진시 송산면의 한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에 나선 60대 노동자 2명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작업용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 앞에 있던 작업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당시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대 운전자는 경찰에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가 그 사고에 대해서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속도 위반 감정 등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숨진 작업자들은 충남도가 발주를 맡긴 민간 조경업체 소속 노동자로 동료들과 함께 도로변 자풀을 정리하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충남도는 교통신호수와 차선 통제 안내, 안전작업복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는 모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업체가 2주에 한 번씩 현장 나가서 현장 관리도 하고 안전장비 같은 것도 좀 더 강화를 하고 표지판 같은 것도 좀 추가로 더 넣고. 하지만 사고는 출근 차량이 몰리는 오전 8시대에 발생했고 작업 역시 그 시간대에 시작됐습니다. 도는 현장 판단에 따라 시간을 정했다고 밝혔지만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도로변 작업을 강행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작업을 맡은 시공업체는 취재진의 연락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나흘 전 세종에서도 풀베기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도로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이른 무더위 예보에 예년보다 이르게 바로 이번 주말에 정식 개장합니다. 부산의 해수욕장들은 백사장을 정비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하며 피서객 맞을 준비를 끝내가고 있습니다. 장희애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낙조로 유명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동쪽 해변에 새로운 백사장이 조성됐습니다. 10여 년간의 정비 작업을 끝내고 드디어 다음 달 피서객을 맞는 겁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동측 해안가입니다. 이렇게 백사장과 해안 산책로를 구분하고 또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넓어진 해변을 활용해 올해는 선셋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진짜 달라졌죠. 강아지랑 산책하기도 편하고 네, 되게 좋아졌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프로모션 존을 더 확대합니다. 이곳에선 필라테스와 요가, 무소음 DJ 파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제 강철부대 20명이 이제 시민하고 같이 참여하는 강철부대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토밤, 매일 밤 저녁에는 디제잉 파티를. 이번 주말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부턴 부산 7개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엽니다. 해운대의 경우 여름이 길어진 만큼 개장 기간도 9월 중순까지로 더 연장됩니다.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즐겁게 즐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수부와 부산시는 고수온으로 출몰이 잦아진 해파리와 이안류 발생 등에 대비한 대책 등 피서객 안전도 최종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 김경욱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 국회의원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김경욱 전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한 전기 설비업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자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검찰은 이 업자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욱 전 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자원을 고기능성 소재로 전환하는 엘라스토머 기술지원센터가 충주 기업도시에 들어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190억 원으로 지자체와 한국소재융합연구원,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생원료를 엘라스토머 소재로 전환하고 시제품 제작 등의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엘라스토머는 고무와 플라스틱의 성질을 동시에 지닌 첨단 소재로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명암타워로 불리는 청주 명암 관망탑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내년 말까지 133억 원을 들여 명암 관망탑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해 짓기 위해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실시 설계에는 관망탑의 청년 창업 공간과 어린이 놀이시설, 팝업 스토어, 공연장 등을 배치하는 방안이 담기게 됩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이 오는 6월 말까지 당산 생각의 벙커에서 다양한 예술 공연을 마련합니다. 999.9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공연은 오는 21일 시작돼 주말 저녁마다 타악과 클래식 무대가 마련되며 매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재즈와 DJ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천시 여변초 살롱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현대미술 전시인 유랑의 지도, 물길 위의 여행자가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는 여변초를 생산, 건조하던 건물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린 미술 전시로 제천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재해석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 기간 큐레이터 투어와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참여형 워크숍도 진행됩니다. 충주시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977년부터 운영된 1정수장과 1987년 설치된 2정수장을 하나로 통합해 신설하는 사업으로 1,171억 원이 투입됩니다. 통합정수장은 현대화된 설비와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갖춰 기후변화와 재난 상황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만들어지며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월악산 악어봉의 탐방을 위한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충주시는 악어봉 탐방로 인근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충주시는 오는 7월이나 8월쯤 국립공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